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6th of December 2024,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고려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이 200만 원을 뚫고 오늘은 214만 4천 원, 7.20% 올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최씨 지금 이제 최윤범이 이제 고려아연 회장인데요. 하고 그 다음에 영풍하고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하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윤범 씨는 베인 컴퍼니, 베인 캐피탈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를 받아서 지금 지분을 서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두 군데 다 50% 이상 지분은 매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7.8%인데 결국은 국민연금이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윤범 회장 측에서는 SPC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특수 목적법인을 세워서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지분은 영풍 쪽이 좀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고려아연은 뭐 지금은 지금 다음 달 23일 날 그 임시주총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데, 그래서 임시주총 이틀 전인 18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고, 어디까지 이제 지분 경쟁이 될 거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고 코스피는 오전에 살짝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워낙 이제 내일 그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탄핵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주식시장이 좀 숨을 고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사실은 이번에 그 국가 비상계엄이 너무 졸속이고 급하게 됐다. 근데 이제 계속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래 그 전 국방부 장관이죠.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선관위를 털은 것은, 이것을 일단 국회의원들을 먼저 묶어놓고 구금한 상태에서 선관위에서 선거 조작을 밝혀내고, 만약에 선거 조작이 없었다면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뭔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하고 다시 그 부정선거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해서 국회까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고, 생각보다 민주당하고 시민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을 먼저 체포하기 전에 투표가 이루어졌었던 게 이번에 국가 비상계엄을 꺾을 수 있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얼토당토 않게 준비한 게 아니고 미리서부터 사전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계산에 따라 움직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압 나온 군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많은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주동자 처벌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정당성 측면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잡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러니까 항명 때문에 일단 나오기는 나왔지만 거기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조금 주저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은 세웠고 다만 실천 과정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내란죄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좀 아쉬운 게 이제 내일 그 투표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아주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일단은 탄핵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빠르게 탄핵이 돼서 대통령 선거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완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란죄라든지 국가 존립이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당리당략을 생각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이 탄핵이 부결이 됐을 때 그 국민들의 엄청난
그 압박과 이것을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 완전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내일 투표 상황하고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그 전에 이제 계엄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큰 흐름을 본 거죠.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사실은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그 수방사라든지 서울경찰청을 본인의 산하로 오면서 그 지배하에 두는 그런 직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유사시에 군을 동원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유사시라는 건 결국은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사전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험성을 경고를 했었고,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은 그때 본인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어떤 군인이 따르겠습니까? 그럼 본인 말대로 된 거예요. 군인들이 실제 명령은 하달이 됐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숨기고 실제 그 계획을 수행을 했지만 본인 말대로 어떤 정당성이 계획을 이긴 거다. 그래서 예전에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 항상 명분 하는데, 정치에서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명분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실행력에서 움직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그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이 없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란이나 반란죄가 됐던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만둔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또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안 그러면 좀 있으면 처단될 위기에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통령이 완전히 힘을 빼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또 국민의힘 뜻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움직일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포고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고령을 국방부에서도 작성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상계엄 그쪽에서도 작성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럼 결국은 용산에서 작성을 했을 것이고, 지금 문건이나 거기 또 이제 뭐 의사들이 복귀를 안 하면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처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굉장히 강한 용어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대통령하고 김용은 전 국방부 장관 둘이 같이 머리를 짜내서 쓰지 않았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완석 계엄사령관은 좀 본인을 그 자리까지 임명을 해줬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거부를 못하는 건지, 이렇게 본인이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된다 했을 때 단호하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지금 사람이 그 육군 참모총장에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누가 반대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속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속기록이 또 존재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증명해내기가 조금 쉽지 않다, 그런 얘기고,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일단 탄핵 투표를 보면서 그 다음에 향후에 전국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